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안타깝게도 EN 플러스가 감사 보고서는 물론 제출을 약속된 기간 4월 7일에 제출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의견 거절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가 일단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 보고서가 지금 의견 거절을 받았으면은 상폐돼 가지고 정리 매매 들어가는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니고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안은 없는 건지 네,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영상 후반부에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거거든요. 네,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여기서는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EN 플러스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제가 여하튼 영상은 제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이 절차라든가 이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그 거래 정지가 된 중에서도 중요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장중의 소식들은 여기서 전하겠습니다. 네, 입장, EN 플러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의견 거절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된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의 수치를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의견 거절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막바로 상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코스피 종목 아닙니까? EN 플러스가. 네. 그래서 2심인데 개선 기간이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과거에 그 살아나는 그런 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준 거고요. 최근에 이 규정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뀐 걸 보면은 이제 의견 거절이니까 사실 그 코스피 종목이고 일단 그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가 지금 현재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막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의 신청을 공시에도 나와 있지만 4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이의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개선 기간이 부여가 돼요, 여러분. 개선 기간이 부여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개선 기간은 과거에 2년 정도를 줬는데 지금은 1년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개선 기간을 부여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리 매매를 나중에 빠르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다만 개선 기간 동안에 개선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사측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권에 대한 공시가 좀 떴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 이렇게 공시가 떴어요. 그러니까 의견 거절이 나면 이 사채의 권리에 대해서 기존의 사측이 갖고 있던 권리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좀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사채가 결국 만기까지 안 가더라도 상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태까지 몇 번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을 했지만 EN 플러스에선 계속 그걸 해결해 왔거든요. 이거는 살아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해결을 시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인수인과 협의 진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총이 소집이 결의가 5월 30일 날 되죠. 여기서는 무슨 안건이냐면 이 안건은 나중에 추 확정해서 공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시를 나중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 보고서 제출은 했지만 기간 넘기고 이제 의견 거절이니까 당연히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4월 28일까지 이 신청 시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EN 플러스가 물론 의견 거절을 받은 것은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상패가 되는 게 아니라
개선 기간 동안에 개선을 하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수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금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네요. 그죠? 현금성 자산이 한 18억, 예전에 131억에서, 그죠? 기타 금융 자산도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36억 8,800인가요? 기타 금융자산, 기타 유동자산, 유동자산을 11억 정도 갖고 있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현금은 물론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자본총계가 이 회사의 어떤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많이 지금 이제 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793억에서 74억으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이 7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74억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자산 가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니고 현금이 일단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여하튼 지금은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를 안건을 어떻게 들고 나오는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채원리금 미지급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의 신청을 당연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과 관련한 경과 과정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손실이 워낙 커서 매도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여기까지 갖고 오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아주 진짜 어려운 경우입니다만은 바로 정리매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정리매매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 기회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가서 그 건을 논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정리매매를 논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엔플러스 측이 사채원리금을 미지급한 걸 갖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을 봤을 때 의지는 충분히 있다. 사측의 의지가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주주로서 기대할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엔플러스는 사측이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후속 상황에 대한 실시간 소식과 정보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좀 주세요. 제가 그러면 소상히 도움을 좀 드릴게요. 이엔플러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텔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입장이라고 EN플러스 입장이라고 꼭 문자로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작은 도움이나마 끝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뭐 10배, 20배, 뭐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면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